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지역 광역 자사고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서 이 서울 지역의 광역 자사고에 대한 시리즈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선덕고하고 보인고, 이와 여고에 해당하는 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선덕고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런 학교들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경쟁률부터 알아볼 건데요. 제가 요거 다른 곳에서 잠깐 따온 건데, 보시면 그 경희고하고 대강고, 배재고, 선덕고 얼마나 나왔나요? 336명에 530명이 지원해서 158%가 됐고요. 사회전형은 84명에 60%로 미달되었습니다.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1.5배수까지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 8% 정도는 추첨에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보인고 같은 경우도 330명 모집에 515명이 지원해서 156%를 기록하였고요. 이화여고 같은 경우 밑에 있네요. 336명의 모집에 542명이 지원해서 161%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0%까지니까 뒤에 있는 학생들은 추첨에서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죠. 자, 그리고 실제 면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면접을 정리한 걸 봤더니 요 가운데 여기 선덕고 보이시죠? 선덕고는 면접 시간이 4분인데 문제가 3개 나와요. 공통 면접이 하나, 그리고 개별 면접이 2개. 그 중에 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공통 면접이니까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덕고등학교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꿈과 희망이 가득한 교육을 실현한다. 학생에게 행복을, 부모의 감동을, 교사에게 보람을 주는 인류 교육을 구현한다는 건학 이념을 가지고 준비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모집 정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정원은 12개 반이고 336명이 일반 전형, 사회통합 전형 84명, 전체 420명이고요. 정원에 입학으로는 20명을 더해서 440명이 전체 개가 되겠습니다. 12개 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옆에 그림은 선덕고등학교의 옆에 모습을 저희가 올려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선덕고 건학 이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선덕고 건학 이념을, 선덕고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학 이념을 보겠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교 교육 실현, 학생에게 행복을, 부모의 감동을, 교사에게 보람을 주는 인류 교육의 구현이라는 내용의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덕고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표 좀 잠깐 볼까요? 자, 1학년은 최근 정기고사와 교육청 모의고사를 합쳐서 심화반 4개, 일반반 6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방과 후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학교 선생님과 외부 선생님이 혼합되어서 돼 있고요. 석식 이후, 그러니까 저녁 식사 이후죠. 심화반은 야간 자율학습을 특별실에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학년의 경우에는 현재 이과 심화반, 문과 심화반을 나누지 않고 문이과를 통합해서 국영수 성적으로 상위 90명을 심화 1, 2, 3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2학기 중간고사 이후 또는 2학기 기말고사 이후죠. 이후에는 심화반을 심화 1, 3반은 월목에 이제 9교시가 되는 거고, 심화 2반은 월목 10교시의 자습 대신 심화 수학을 방과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학교고요. 선덕고는 정시를 많이 보내는 학교이면서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도 잘해주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학교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순위만 10위 안에 들었던 명문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덕고의 원서 접수는, 선덕고는 후기고죠. 광역자산 후기고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는 12월 6일 날 원서 접수합니다. 모든 후기가 다 똑같이 그때 원서 접수를 하고요. 1단계 면접 추첨은 1.5배수가 넘었기 때문에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뽑힌 친구들은
면접 대상자 발표를 하게 되고요. 면접 대상자가 되면 이때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를 낼 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면접 대상자가 되면 제출한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23일 2단계 면접,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23일에 면접을 봤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4년 올해 1월 2일 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덕고 말고 다른 학교들도 이 과정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덕고등학교는 전형 방법이나 사정에 대해서는 1단계 때는 1.5배수를 추첨 선발합니다. 그럼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 않거든요.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신 성적 없이 그냥 추첨으로만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도 추첨에 떨어지면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요. 일반 전형인 경우에 336명 중에 1.5배수라 하면 504명이죠. 올해 같은 530명이 지원했으니까는 한 26명 정도는 추첨에 떨어지게 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회통합정은 84명에서 126명인데 올해 미달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덕고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1.5배수 넘기 때문에 추첨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실제 정원보다 적게 돼서 100% 이하가 되면은 다 붙여줘요. 근데 100%에서 120% 사이가 되면은 면접을 생략하고 추첨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요. 120에서 150% 사이가 되면 추첨도 생략하고 면접만 보게 되는 거고, 150%가 추가되면 그 1.5배수를 추첨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120%만 넘어가면 대부분 다 면접은 있다. 어쨌든 추첨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면접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전형처럼 보이죠? 이렇게 선덕고를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은 어떻게 하냐? 평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덕고의 면접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아요. 인성 영역보다 가장 높게 되고요.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목표 설정이나 계획을 실천했던 거, 그 결과 평가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점수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진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선덕고의 건학 이념이죠. 건학 이념에 맞춰서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및 진로 계획을 이제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으로 해서 합쳐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 학습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인성 영역에서는 핵심 인성 요소죠. 핵심 인성 요소랑은 나눔 배려, 갈등 관리, 리더십 같은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을 핵심 인성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소개서에 쓰기도 하지만 이 생기부에 보면 선생님들이 써주는 종합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 친구가 배려심이 있다, 타인을 존중한다, 규칙을 잘 지킨다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이건 자기소개에 썼던 내용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면접을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덕고의 자기소개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소개서에 0점이 되는 것과 10% 감점되는 거 있는데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제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 상장 받은 거 있잖아요. 학교 뭐 교과 우상 받은 거라든지 전교에서 뭐 탐구대회 같은 데 받은 거라든지 이런 그 경시대회 받은 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받은 거를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교과 점수나 석차, 교내 경시대 실적 같은 거 절대 쓰면 안 되죠. 자격증도 쓰면 안 돼요. 어떤 친구는 자격증을 쓴다고 하는 친구인데 절대 안 되고요. 자기가 전교 1등이라고 전교 1등을 쓰고 싶어 하는 애도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재교육원의 수료 여부도 직접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쓴 경우,
또 면접 때 자기소개서 안 쓰고 면접 때 말만 해도 0점 처리,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런 것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약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그 어떤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죠.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거.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뭘 느꼈다든지,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사회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우회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0% 감점은 결국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덕고등학교에서는 배제사항을 아예 직접적으로 써 주었는데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나 탭스 성적, 교과 성적, 그리고 교내 입상 성적 같은 거 다 주면 0점 처리가 되는 거고, 부모의 직장이라든지 인척에 관련된 내용들 절대 쓰면 무조건 10% 감점이 되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또 고비용의 취미활동, 골프나 승마, 사실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학교에서 주최하지 않은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기관을 표시하거나 우회적 표시하는 것조차도 다 10% 감점이 된다. 어떤 친구는 자신의 이름을 자소서에 쓰거나 면접 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감점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줬는데 이렇게 토익 점수에서 450점을 받았는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850점을 받았다. 이런 거 점수가 나왔죠? 빵점. 그리고 영어 성적이 100점이 전교 1등 되었다. 1등 성적 나왔죠? 빵점입니다. 빵점. 자, 좀 밑에 볼까요? 제일 마지막 거 보면 땡땡 방송반 동아리 활동을 했다. 학교 이름 나왔죠? 10% 감점.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서 1200자를 쓰게 되어 있고요. 자기 주도 학습 영역에서는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한 후 학습을 실행까지 한 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학습 실행까지 하고 결론이 나오고 뭡니까? 탐구 보고서죠. 탐구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잘 써줘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자기가 중간고사 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 플랜을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탐구한 활동을 중심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한 자소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인데 건학 이념에 연계하여 본교에 관심을 갖게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성이네요. 인성은 핵심 인성이죠. 나눔, 배려,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중학교 때 활동 실적 등을 나타내는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모든 항목의 분량은 관계가 없지만 다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1200자라고 한다면 한 700자 정도, 700자, 그러니까 절반보다 좀 많게를 자기주도 학습의 꿈과 끼의 영역, 여기에다가 할애를 하고 나머지 한 40%를 지원 동기와 진로계의 인성으로 나누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실제 선덕고가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니까. 제가 실제 선덕고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재구성해 봤는데, 한번 보시고, 실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에 맞춰서 연습을 해본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가지나 제가 해놨는데요.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고 선덕고에 입학하게 된다면 달성하고 싶은 개인적, 학업적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기소개와 목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해당 과목에 관심을 어떻게 밝힐 수 설명해주고 또 이 과목에서 성공적인 학습 경험에 사용된 전략이나 기술을 말해줘라. 한 문제인 줄 알았더니 몇 개를 말한 겁니까? 전문성에 대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 쪽에 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사활동 역량인데요. 참여했던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을 선택하고 이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경험으로 앞으로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기출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선도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봉사활동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 이 질문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네, 결과적으로 한다는 게 학교 주변 쓰레기 줍는 것밖에 없어. 아, 참 어렵죠. 이렇게 하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봉사활동은 좀 예를 든다면 도시락 봉사를 좀 해본다거나, 번역 봉사나 통역 봉사를 해본다거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많이 안 하네요. 좀 가능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제나 프로젝트 관리에서 제가 보시면 학교 생활 중에 가장 도전적인 과제나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어떤 어려운 경험했으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자, 수학 학습 경험이라는 것도 있네요. 수학 교육에서 겪었던 특별한 도전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마찬가지죠. 앞에 수행평가나 뒤에 수학이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그냥 막연하게 면접 준비한 것과 달리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선도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이렇게 목표를 맞춰서 간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